네, 이번에는 그 VPT하고 크라운 프랩 할 때 쓰는 기구 재료 장비 뭐 이런 거를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예전에도 이 버 얘기는 했었는데 같이 버뿐만 아니라 그 쓰는 기구 재료 장비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330 버죠. 카바이드 330 버. 이 회사마다 이 길이가 조금 달라요. 1.5에서 2.0까지. 근데 이 코메트는 1.7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7이고 이 삭제 부위의 가장 큰 직경이 0.8. 이 0.8을 기억해 두는 게 좋죠. 왜냐하면 330도 0.8, 1번 라운드 버도 0.8,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700번이나 170번의 맨 끝도 0.8인가? 하여튼 0.8을 기억을 해놓으세요. 330번은 그 에나멜 라드의 주행 방향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 교환면의 이니셜 우식 제거 뭐 이런 거에 많이 쓰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그 크라운 프랩에서 교환면에 그 뎁스 그루브를 아예 330 버로 주고 그리고 그냥 교환면 프랩의 대부분을 요즘은 330으로 하고 있습니다. 약간 좀 이상하죠? 처음에 듣기 좀 이상한 얘기인데 근데 해보면은 의외로 한 번에 확실하게 그 깊이대로 프랩을 할 수 있어서 오히려 이렇게 손이 좀 덜 가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거는 오상훈 원장님이라는 분 강의에서 배운 내용인데 우리가 그 뎁스 그루브나 이런 걸 줄 때 이 폭이 너무 두꺼우면 이 교환면 쪽에 뎁스 그루브를 주면은 이 옆에 교두 옆에 있는 치질이 다 날아가서 얼마의 뎁스 그루브를 줬는지 잘 모르죠. 그래서 오히려 삭제가 과할 수 있고 그리고 이 피덴피셔 쪽에 그루브 쪽에 뎁스 그루브를 주면 아직 덜 들어갔는데도 충분히 들어간 것 같은 착각이 든대요. 그래서 그런 오류를 피하는데 이 0.8mm 직경의 330 버가 그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써보시면 또 새로운 장점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저 같은 경우는 330 버로 교환면 프랩을 거의 다 하고 버코 링걸의 그 벌크 리덕션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대략적으로 이렇게 치질을 그로스하게 탁탁 치는 이런 거를 할 때 아마도 이게 삭제 기능이 있는 이 부분의 가장 큰 직경이 1.9mm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만큼 긴 버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자인은 많은데 이 길이가 야구 방망이처럼 긴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PSM019 요즘은 PSM019C로 나오는 것 같은데 하여튼 요게 협설면의 벌크 리덕션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협설면을 약간 이렇게 꽃갈로 프랩을 해놓고 그리고 이 프랩된 면을 가이드 삼아서 이거보다 조금 더 세울 건지 눕힐 건지를 처음에 이걸로 프랩해 놓고 그걸 참고 삼아서 결정을 하면 언더컷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이 줄어들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락시멀 쪽을 따는 겁니다. 프락시멀 쪽을 따는 그냥 가늘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요거는 저도 이름을 못 외우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다이아테크사의 프락시멀 커팅 바 중에 좀 짧은 건데 근데 이게 보면은 이게 다이아몬드 코팅이 공장에서 코팅하는 게 이게 그때그때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 표준 규격이라는 게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포인트라고 그러죠. 다이아몬드 버라고는 사실은 정식 명칭은 다이아몬드 포인트인 것 같은데 이게 되게 러프한 거예요. 이 가공이 똑같지가 않아요. 이 보면은 정말 뚱뚱이 홀쭉이 뭐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얘를 쓰는 이유는 보통의 니들반은 여기가 되게 뾰족해요. 근데 얘는 여기가 약간 뭉툭한 편이거든요. 이게 뭉툭하면은 프락시멀 쪽을 들어가서 이렇게 옆으로 진행하기도 편하고 위아래로도 좀 자유롭게 움직이거든요. 이게 너무 바늘처럼 니들처럼 생기면 거기에 삭제력이 없죠. 왜냐하면 이게 너무 가늘어 버리면 삭제력이 제로에 수렴하잖아요. 물리 시간에 무슨 선속도, 각속도, 무슨 뭐 그런 거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게 회전 중심에 너무 가까워 버리면 여기에 이 입자들의 이동 속도가 제로에 수렴하잖아요. 마치 태풍의 눈에는 바람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약간 도톰한 게 좋습니다. 프락시멀 커팅 바는. 그리고 긴 거는 별로 쓸 일이 없어서 저는 짧은 것만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프락시멀을 커팅을 해서 열었잖아요. 그러면 최대한 프락시멀 컨택을 열어놓은 프락시멀 쪽에 접근해서 인접치에 딱 갖다 대고, 인접치에 갖다 대고 살짝 띄워서 이렇게 프랩하는, 그 다음에 또 반대쪽에 인접치에 갖다 대고 살짝 띄워서 이렇게 프랩하는, 요게 이제 액시얼 프랩이죠. 액시얼 프랩은 보통 여기가 1.6일 거예요. 1.6mm. 근데 요 정도면 보통의 지르코니아 프랩도 커버가 가능하죠. 물론 뭐 018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냥 016 정도를 협설로 프랩을 합니다. 그리고 878K014 이거는 프락시멀 쪽에 요걸로다가 열어놓은 프락시멀을 협설을 얘로 프랩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연결하는 거를 얘로 하죠. 왜 얘로 하냐면 얘가 조금 더 가늘잖아요. 근데 프락시멀을 프랩할 때는 인접치 때문에 sul자가 좀 약간 더 기울이게 되죠. 약간 더 기울이고 인접치를 손대지 않기 위해서 좀 더 프랩하는 치아 쪽으로 의도적으로 힘을 주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1.3mm 정도 조금 더 가는 버가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닐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요 버를 많이 쓰고, 그 다음에 교환면에 이제 예를 들어 교환면에 330으로 다 이렇게 뎁스 그루브를 만들면서 교환면 프랩을 거의 다 했죠.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약간 코루게이티드 서피스라고 그러죠. 오돌도돌하게 코루게이티드. 그래서 안쪽은 좀 콘케이브하고 바깥쪽도 이렇게 기능교도 비기능교도 쪽에 형태를 잡아줄 때 풋볼 쉐이버라고 그러죠. 요런 버가 또 필요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이걸 가지고 액시얼 프랩을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요거보다 조금 더 길쭉하게 생긴 버가 있는데 그런 버도 잘 쓰죠. 그러니까 어떤 버는 자기 손과 눈에만 익으면 다 잘 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개념만 맞으면. 우리 치의학이라는 건 실용학문이기 때문에 결과가 좋으면 되는 거예요. 결과가 좋으면. 근데 그 결과를 너무 이렇게 관대하게 보면 안 되고, 결과를 그래도 객관성이 있는 평가 기준을 가져야겠죠.
자, 요번에 일반적으로는 안 쓰는데,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프랩하다 보면은 환자 뭐 개그 리플렉스 같은 게 있어서 반대쪽으로 핸드피스가 들어가기 힘들 때, 그럴 때 이제 맞은편에서 벌을 접근할 때, 요런 벌을 가끔 쓰죠. 전 많이는 안 씁니다. 그래서 이게 요거는 버 박스고요. 요거는 파일 박스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VPT를 많이 해서 파일 박스를 쓸 일이 많이 줄었죠. 그게 어떻게 보면 약간 시대의 흐름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자, 이제는 라운드버입니다. 라운드버는 8, 6, 4, 2, 1, 4분의 1을 써요. 8번은 2.3, 6번은 1.8 직경이, 그리고 4번은 1.4, 2번은 1.0, 1번은 말씀드렸듯이 0.8, 4분의 1 라운드버는 0.5mm 정도입니다.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기도 한데 보통 공업 규격이라서 대부분 일치하죠. 이 롱쉔크버는 25mm고 요즘은 30mm 롱쉔크버도 출시를 했어요. 이벤트 뭐 이런 데서. 그래서 그 소식을 알려드리는 겸해서 출시를 했는데 안 팔리면 또 단종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랑니발치 VPT뿐만 아니라 우식 제거뿐만 아니라 사랑니발치나 임플란트 수술에도 울트라 롱쉔크버 25mm로도 좀 부족해서 30mm가 필요할 때가 있는데 울트라 롱쉔크버가 출시됐다는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예, 그래서 6번 라운드버는 이게 1.8mm죠. 그래서 이 쉔크가 1.6이에요. 얘보다 조금 더 두꺼우면 6번, 얘보다 조금 더 가늘면 4번,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 8번 라운드버는 대구치의 근관 아동의 벽과 바닥을 확실하게 이렇게 텍타일을 느끼면서 벽과 바닥에 있는 터셔리 덴틴이나 펄프 티슈를 훑어줄 때 주로 이제 프릭션 그립으로 쓰죠. 8번 라운드 버를 하이스피드로 쓰면 사고 나요. 그래서 6번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프릭션 그립으로, 그리고 6번은 뭐 조심해서 쓰면 돼요. 하이로 해도 되고 프릭션으로 해도 되고, 그리고 이제 4번 라운드 버를 제일 많이 쓰죠. 쉔크보다 조금 가는 1.3mm 직경. 이거는 처음에 330으로 드랍다운 센세이션을 느껴서 들어간 다음에 이니셜하게 루프를 제거하고 뭐 이럴 때 많이 씁니다. 물론 뭐 4번 라운드 버는 뭐 기본적으로 우식 제거에 많이 쓰는 버죠. 그리고 2번 라운드버는 1mm입니다. 직경이. 그래서 2번 라운드버도 우식 제거, 뭐 이런 데 많이 쓰죠. 그러니까 우식 제거뿐만 아니라 뭐 근관 아동 형성에 빠질 수 없는 버 중에 하나죠. 단골이죠. 1번 라운드버는 0.8mm입니다. 소구치나 전치에서는 2번 라운드버도 좀 크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구치에서 근관아동 형성을 1번 라운드버로 시작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0.8mm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4분의 1 라운드버는 이런 버가 있었는데 요즘은 단종된 것 같더라고요. 저는 0.5mm 직경이고 길이가 28mm라서 되게 잘 썼는데 요즘 단종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울트라 롱쉔크가 아니라 울트라 롱쉔크죠. 이게 30mm는 그 전에는 거의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8, 6, 4, 2, 1, 4분의 1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가 사랑니발치 많이 하시거나 수술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스케일러, 하이스피드, 프릭션 그립 제일 많이 쓰는 거죠. 주로 하이로 액세스를 하고 프릭션 그립도 텍타일을 느끼면서 숨어있는 특히 루프 바로
직하방에 숨어있는 펄프 티슈나 연화 상아질 같은 거를 훑어낼 때 프릭션 그립의 그 텍타일이 굉장히 필요할 때가 있죠. 그래서 하이로만 닿기는 어렵고, 요즘은 그 에어미러 때문에 에어미러가 출시되면서 하이의 비중이 높아졌지만 그래도 프릭션 그립의 역할이 크죠. 그리고 그 초음파 스케일러도 필요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개별 포장을 해야 그래도 좀 좋겠죠. 그리고 이런 저는 세텔렉 내장형 스케일러를 주로 그걸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 팁이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너무너무 비슷한데 더더군다나 선 주문하고 한 달이나 돼야 들어오는 덴츠플라이의 스타트X 넘버 3 익스플로러처럼 생긴 이런 울트라소닉 팁인데 가끔 이렇게 깊은 부위에 그 와동을 깨끗하게 할 때 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냥 뭐 스케일러 팁을 쓰면 되고요. 하이스피드는 뭐 이런 보통 이런 거 쓰시죠. 프릭션 그립 이게 딱 보면 구분이 돼야 되죠. 예를 들어 프릭션 그립과 일반적인 컨트라앵글 로우 스피드가 헷갈리면 안 돼서 로우 스피드와 프릭션 그립이 혼동되면 안 되기 때문에 혼동 안 되게 다른 회사 걸 쓰든가 아니면은 ID 링으로 완전히 구분하든가 뭐 그러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러버대 펀치랑 포셉인데 제가 뭐 이런 포셉이 뭐 별 차이 있겠어 이러면서 그냥 재료사항이 갖다 주는 거를 막 썼는데 정말 도저히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덴테크인가? 이 덴테크? 뭐 하여튼 이게 얼핏 보면 뭐 이게 무슨 러버댐 포셉이 뭐 별게 있어 이런 생각이 드는데 쓰다 보면은 이 별게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덴텍으로 저는 정착을 했고요. 이게 하여튼 제품을 만들 때 유저 입장에서 생각을 하지 않으면 정말 정말 뒷박의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저들이 어떤 제품에 대해서 좀 까다로울수록 품질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산 제품의 품질을 올리기 위해서는 유저 원장님들의 까다로움이 참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클램프 이건 실커 글링만 클램프인데 이게 이렇게 익스텐션이 되죠. 그래서 7번에 걸어도 6번에 쓸 수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클램프를 걸면 이게 잇몸이 좀 이렇게 찝히잖아요. 아무리 안 찝으려고 해도 적어도 약간 이렇게 표시가 나죠. 그러면 그 상태에서 크라운 프랩을 하려고 하면 좀 번거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해당 치아의 잇몸을 안 건드리기 위해서 이런 걸 쓰는 경우가 있고 또는 예를 들어 크라운 프랩을 할 때 환자의 혀나 뺨을 조금 이렇게 리트랙션 해주기 위해서 쓸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그런 용도로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거는 타이거 클램프 어느 회사 이것도 덴텍인가? 근데 하여튼 타이거 클램프인데 12A, 13A 이게 약간 이게 요거가 아마 설치기고 요게 버컬 뭐 이런 거 같은데 이 좌우로 약간 달라요. 그래서 12A, 13A 이게 요런 걸
요 러버댐의 치아랑 닿는 부분을 프롱이라고 그러는데, 이 발톱 같은 거요. 근데 요 프롱과 프롱 사이의 거리로 이 클램프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러버댐 클램프 번호 쫙 있고 뭐 용도 해당 치아 쫙 있고 이러는데, 결국은 요놈과 요놈의 거리가 그 쓰임새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 걸 무슨 메타 언어? 메타인지 뭐 이런 말 쓰잖아요. 뭐가 쫙 있는데 이게 한마디로 뭐야? 라고 하는 거. 근데 얘는 그러니까 이 호랑이 이빨처럼 이렇게 생겨가지고 프롱이 여기랑 여기가 쓰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 얘랑 얘가 쓰일 수도 있죠. 그래서 약간 가변적이고 약간 범용적이겠죠. 그래서 요즘은 이걸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더 좋은 제품이 있으면 좀 댓글로 알려주시면, 저는 약간 태세 전환을 제가 잘하는 거 한 가지를 꼽으라면 태세 전환인 것 같아요. 아무리 뭘 잘 쓰다가도 더 좋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태세 전환을 할 생각이 있습니다. 이거는 MTA 재료죠. MTA 재료, 이 괜찮은 것 같아요. 제 친구를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친구랑 만나서 VPT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도 이제 수백 개 이상의 케이스를 VPT로 이렇게 경험을 한, 굉장히 많은 경험을 한 친구인데, 그 친구도 굉장히 높은 성공률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뭘 쓰냐 그랬더니 무슨 제품을 쓴대요. 근데 그 제품은 대신에 이제 파우더 리퀴드를 그때그때 믹스를 해야 된대요. 그리고 믹스를 하고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을 한 다음에 커튼 롤 같은 걸로 습기를 조금 빨아들이고, 그리고 캐비톤을 하고 다음번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이제 수복을 한다고 하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는 못 쓰겠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믹스를 한다, 참 이렇게 좀 이러면서 진입 장벽이 생기죠. 그리고 그 진입 장벽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믹스를 안 해도 되는, 그냥 이렇게 짜면 되는 이런 인젝터블 재료, 인젝터블인데 예를 들어 초기 경화까지 초기 경화까지 몇 분을 기다려야 된다. 그럼 그것도 좀 귀찮죠. 그리고 아니면 초기 경화되는 시간이 재료마다 좀 차이가 꽤 난다. 이것도 좀 난감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믹스할 필요 없이 안정적으로 어플리케이션 하자마자 코어를 할 수 있는 재료, 그 재료가 아마도 그 재료에서 예를 들어 다시 매번 믹스해야 되는 재료로 돌아가라 이러면 못 가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어플리케이션하고 바로 코어를 할 수 있는 재료랑 어플리케이션하고 그냥 기다려야 돼서, 예를 들어 10분을 기다린다, 그것도 되게 긴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캐비톤 같은 거 하고 다음번에 합시다 뭐 이렇게 돼요. 그게 진료실의 효율 면에서 봐도 이게 많이 불편하죠. 그래서 저는 그냥 믹스하지 않아도 되고 바로바로 코어 할 수 있는 이런 재료를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이 아마 그쪽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더 좋은 재료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교합지는 아큐필름2랑 이거는 먹지 같은 거를 가끔 쓰는데, 아큐필름2를 주로 쓰는데 요즘은 이게 21 마이크론인가? 두께가 이 정도죠. 근데
이 교합지를 우연히 발견하게 됐는데, 그 약간 뭔가 그 아큐필름 2에서 그 발견되지 않는 뭔가를 찾을 때 이 교합지라는 게 이 환자가 이렇게 약간 회피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익스커션을 풀리 펑셔널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아주 그런 환자가 별로 없죠. 보통 이제 그 회피를 하죠. 그, 어제도 그 치과 원장님을 저녁에 보는데 이렇게 풀리 익스커션을 잘 안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 바득바득 갈라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럴 때 이렇게 요 아큐필름 2만으로는 저는 좀 모자란 것 같아서 이 이름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요 좀 두꺼운 거 이런 거를 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혈제죠. 이 프랩을 하고 나서 지혈을 해야 뭐 프라비저널을 하든 뭐 인상을 뜨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비스코스탯 클리어 말 그대로 그 시야를 방해하는 게 없어서 뭐 잘 쓰고 있는데 대신에 이제 그 지혈 성능도 매우 뛰어나죠. 근데 대신에 약간 쓴맛 이 아스트린 전튼가 하는 그 영어 단어가 약간 떫은 맛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약간 좀 맛이 좀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런 지혈 성능은 지혈 성능은 좋은데 흐르지 않는 재료가 시장에서 이제 더 지지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제품이 뭐 이미 나와 있을 텐데 아마 제가 잘 모르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참 이거는 클리어하기 때문에 저는 보철 세팅하는 날도 약간 잇몸이 울먹울먹하다 싶으면 이걸로 한번 발라놓고 그리고 시적하고 뭐 이렇게 조정하는 동안 약간 지혈을 시켜놓고 이렇게 세팅을 하면 세팅할 때 조금씩 피나고 이런 거 좀 번거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재료를 좀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VPT 할 때 이 러버댐을 걸고 방포를 다 풀리 덮어버리면 이게 환자가 너무 이렇게 답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환자의 시야를 조금 자유롭게 해주고 싶어서 이런 이 페이스 필름이라고 그러죠. 페이스 필름.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써서 딱 러버댐 슈트랑 페이스 필름으로 코를 이렇게 크로스해서 덮죠. 그래서 코에 물 들어가는 것도 안 좋으니까. 그리고 이거는 뭐 입안에서 뭐 수복물이나 이런 거 나왔을 때 환자한테 이렇게 돌려주는 뭐 이런 케이스 뭐 이런. 그리고 교합 조정 같은 거 할 때 쓰는 건데 요즘은 그냥 교합 조정을 거의 할 필요 없이 좀 스캐너가 확실히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안정적인 바이트. 그래서 교합 조정의 양과 필요성이 많이 줄어서 장점 아닌가. 뭐 저야 잘 아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가 미러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근데 미러를 꺼즈로 닦으면 스크래치가 잘 나고 우리가 쓰는 미러는 이제 전면 코팅 미러죠. 코팅이 전면에 있어서 고스트 이미지, 더블 이미지, 이중상 이런 게 안 보여서 장점인데 대신에 스크래치가 잘 나죠. 그래서 이 스크래치를 줄이려고 이렇게 극세사 어디 뭐 타월점이나 이런 데 하면 극세사 천이 있죠. 그런 걸로 이렇게 주머니를 만들어서 그냥 천을 쓰면은 이게 구겨지고 어떻게 보관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주머니로 만들어서 이렇게 닦고 이렇게 매번
사용한 거 이제 오토클레이브 하고 뭐 이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진료실에 이렇게 가득가득한 진료실 있잖아요. 뭐가 가득가득한 진료실. 전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잘 쓰다가도 더 이상 필요 없겠다 싶으면은 필요한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분배하는 요런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무슨 정리가 세계적인 뭐 집안 정리하고 뭐 이런 게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치과 진료실이라는 건 사실 생산의 현장인데 거기가 복잡하고 뭐가 이렇게 많고 그래서 그거를 숙지하지 않으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비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든지 단순할 핵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단순한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단순화 프로토콜의 맥락에서 오늘은 VPT랑 크라운 프랩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